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금부터 진행될 2세 자녀와의 세대차이 극복하기 강의를 맡으신 결혼 가정심리치료사이신 최명자 강사님께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포괄튼에서 2008년부터 결혼 가정심리치료사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 방송 투맨 라디오쇼의 남녀문제 연구팀에서 고정 게스트로 계시는데요. 또 미스 USA의 고정 가정상담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커플 테라피 그리고 티에카운슬링 전문 심리치료사이십니다. 현재 얼굴세 대학원 심리상담과 박사과정 진행 중이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미주학생들 심리학교의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어떻게 2세 자녀와 세대 차이 극복을 도울 수 있는지 강의하시겠습니다. 박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칸타가 창립된 이래로 지금 벌써 3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저희가 고인학학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우선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해드릴 강의는 제가 실제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정말 1세와 2세와의 관계에서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이런 것이 얼마나 사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보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를 제가 너무나 경험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사실은 아이가 전부 성인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가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한 45분 정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손 박사님께서 해주신 릴렉세이션, 브리딩 그건 사실 상담실에서도 제가 많이 권유를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특히 어머님들께서 가사일 또 가정에서 특히 티네이저가 있다든지 이런 가정에서 특히 부부 간에 어떤 원만하지 못하는 가정 교육, 특히 아이에 대한 생각이 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도 사실 과거에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특히 에이시안이고 코리안이기 때문에 가족의 구성원과 가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일단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이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보통 우리 한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뒷받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빠로서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죠. 아빠한테 이제 그리고 어머니 역할에는 가족의 돌봄 그리고 집안 책임 가사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 엄마 그리고 이제 또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에는 특히 우리가 아이들한테 사실 많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이야기할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아가기를 이렇게 저희가 바라죠. 그리고 또 학업 정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학업 정진. 이렇게 하니까 좀 낫습니까? 너무 울리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학업에 대한 우리의 기대. 특히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아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가고 하는 거 사실 어떤 한인 부모들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리스펙풀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 물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가족 관계에
보통 우리 한 가족은 어떤 양상을 갖고 있을까? 이제 처음에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부 관계인데요.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부부 관계를 제가 보면 상당히 이코, 그러니까 이제 동등한 그런 관계인데 저희 한인 가정은 남성이 가부장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보통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남편의 관심.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그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인과 엄마의 역할이 이래서 얘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봐.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같이 의논하고 아이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은 엄마들이 결정을 다 한 다음에 아빠들은 나중에 혼날 일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그때 이제 또 엄마들이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예수 한번 호되게 좀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의 친밀감, 애정 표현이나 신뢰, 이것이 특히 자녀의 양육에 대한 그 차이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정말 제가 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절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그런 부모, 그것은 이제 건강한 관계를 제가 이 다음에 할 거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많은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인데요.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도와 높은 기대감, 그리고 애정 표현이나 칭찬에 대한 견디.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도 사실 과거에 그랬고 실제적으로 그 미국 사회의 부모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자녀의 자주성, 독립심, 필요에 대한 의식 부족, 자녀와의 끊임없는 힘겨루기 관계, 특히 아이가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사실은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특히 정말 제가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첫아이가 이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어렸을 때 왔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이 아이와 논쟁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잘 교육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교육은 무조건 안 돼. 너는 엄마가 알아서 너 제일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쫓아와. 이런 교육이 됩니다. 대화라는 것이 사실은 허용이 안 되는 저희 그 가정의 교육이 그런 가정에서 저희가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첫째에는 정말 have no idea.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상당히 엄마 학교에서 너는 왜 교실에 내가 말이야 학교에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너는 맨날 쭈삣쭈삣하고 얘기도 못하고 학교에서 손 열심히 들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지 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뭐든지 네가 필요한 왜 얘기 못하는데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집에서는 그런 교육에 정반대되는 교육을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권위 중심의 부모 교육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저희 아이들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한 딸은 결혼을 했고요. 아이들 둘이가 지금 다 이제 성인, 뭐 하나는 33살, 하나는 이제 큰 아이가 36, 33, 아니 34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가 27인데
그 저희 큰딸아이가 대학을 갈 때 그 아이는 사실은 다른 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저는 아니야. 너는 네가 선택한 중에서 일단 제일 좋은 학교잖아. 넌 여기 가야 돼. 왜? 가서 열심히 동부에 가서 한번 네가 하고 싶은 기량도 피고 그래야지. 왜 너는 캘리포니아에 남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그 좋은 대학을 가서는 4년 동안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지만 그 아이가 첫 아이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아마 그런 자녀들의 그 다른 점을 좀 알 거예요. 둘째 아이는 좀 더 프레셔가 덜 갑니다. 그죠? 큰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우리 남은 동생들의 본보기가 돼야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시키면 아이도 잘 쫓아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아이를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그 부모의 뿌리 교육에 대한 영역. 아이들이 막 이제 영어만 시작하면서 영어를 막 하면서 생각도 변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얘가 이러다가 정말 완전 미국애가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한국애니까 한국에 대한 뿌리도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이러다가는 만약에 자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페어런팅의 방법은 없는 거죠. 그죠? 너 엄마한테 어디다 버리장머리 없이 톡백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톡백을 하면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아니 이건 여기서 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예, 근데 제가 저도 참 자존심 상하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특히 큰딸아이가 제가 말하는 거 안 듣고 제가 고집부리고 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너 막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끼는 게 바로 제가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기 자신, 그 책임 행동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또 그 어떻게 보면 반항심,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심하게 표출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대한 그 분노로 인한 또 우리 부모는 왜 맨날 나한테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모가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하면 예쁘고 내가 예를 들어서 D나 F를 받으면 야단치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컨디셔널리 사랑하는구나. 우리 부모는 내가 나쁜 성적을 갖고 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사실 티네이저들을 몇 명 보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우울증으로 다 저한테 왔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고등학생인데요. 그 문제가 가장 깊은 뿌리는 뭐냐? 부모의 높은 기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특징이 또 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노력을 해. 근데 우리 엄마, 특히 우리 엄마는요, 나한테 너무 많은 높은 기대를 해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그런 거는 답이 돼야지. 이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그 학생이 하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왔는데요. 실제로 한 학생은 또 병원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2세들의, 그러니까 그 2세들, 그런 우리 자식들의 또 한 가지 문제가 주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과연 누구일까? I'm Korean American, but
a lot of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은 Where did you come from?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태어났어도요. 그렇겠죠. 왜냐면 Asian face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백인들처럼 뭐 I'm American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이 세계들은 상당히 자기가 그냥 I'm America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 에이시아 어느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그 혼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메인스트림에 살면서 what I really want 그리고 우리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을 부모로부터 들어보고 제일 마지막에 그 good false self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돼.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 학생이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러면 나는 실제로 근데 학교에서 교육받고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살면서 뭐 이런 식의 내가 아니고 정말 나는 뭐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에서 내가 나는 꼭 그렇게 공손한 면만 있는 것도 아니야. I can be really aggressiv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관계 두 사회잖아요. 그죠? 한 사회는 뭐든지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이런 것을 인정받는 사회. 집안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집안. 자, 이런 거에서 바로 그 굉장한 그 정신적인 그 말하자면 딜레마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강한 성품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물론 저희가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와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카운슬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자식을 기르는 상당히 느낀 것이 미국 교육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자율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있죠.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지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사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율적인 관계 형성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사람들을 보면서 뭐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게 아니야 라는 판단이 미국 교육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잘 시켜줍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국 교육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자신의 행복 추구와 가족에 대한 상호 보완의 조화 결국 이것이 이제 결국 오늘 어머니들께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독립적으로 자신이 정말 행복해지는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구 그렇지만 또 가족 안에서의 상호 보완의 조화 이겁니다. 이게 키예요. 이게 결국 어머니로서 우리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서 행복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특히 제가 그 한인 부모님들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특히 어머니들과의 관계 그 자식과의 관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감정이 분리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 분 누구 혹시 뭐 아시는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세요? 그냥 짐작하세요. 어떤 게 왜 그런가? 이 감정 분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엄마가 어떤 일로 막 화를 내요. 이제 누구 이모나 아니면 부모 아니면 딸. 이제 아들이 이제 옆에 있는데 아들이 엄마랑 굉장히 가까운 거. 친해요. 그러니까 딸은 조금 밉상이에요. 그래가 근데 이 딸을 요거는 말도 안 듣고 하는 짓이 그치 애비 닮아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남편의 어떤 좋지 않은 점이 이렇게 다 어필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랬을 때 아들이 엄마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동생에 대해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건 엄마가 저를
이게 바로 감정이 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슬퍼요. 응? 아유, 난 쟤 때문에 정말 속 썩고 못 살아. 막 이러고 슬프면 이제 결국 어떤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어떤 실수를 했어요, 아이가. 실수를 했는데 엄마가 그것을 너무 슬퍼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는 엄마를 죽어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구나.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정말 이런 상태로는 내가 이 죄책감으로 완전히 똘똘 뭉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엄마로부터 멀리 확 떠나버리는지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 대한 resentment.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모든 걸 바랄까? 이런 마음이죠. 그 분리가 안 됐을 때 이런 아주 안 좋은 그 심리적인 그런 작용,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완고한 부모의 가치관, 목표 신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관을 통합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몇 번까지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제가 이걸 오래 하지 않고 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이 또 있으니까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얘기하도록 하죠. second generation의 다른 점. 우리가 first generation,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제 1.5세 이제 사실은 주위에 자식들도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1.5세로 어렸을 때 이렇게 와서 점점 더 아메리카나이즈가 되고 얼컬처레이즈 돼갖고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본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 문화 적응 비율의 차이점에 의해서 1세, 1.5세, 2세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문화 적응과 우리 그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이 1세 이민사회 적응의 그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왜 왔어요? 그러면 자식 교육 위해서요. 그리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요. 그죠? 어쨌거나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목표로 아마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이게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경제적으로도 고생들도 하시고 또 문화적인 적응, 또 언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결과에 대한 어떤 양상이 중산층을 향해서 비교적 뜻을 이루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빈곤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많이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제가 이해를 하는 그 우리 한인 그 부모님들께서는 경제적인 향상 목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2세 애들한테 적어도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그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런 그 굉장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경제적인 향상 목표 이런 것이 아주 깊게 자녀 교육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와 세습을 2세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강한 또 저희 부모로서의 그 의지가 있고요. 또 높은 학업 성취도에 대한 기대, 부모에게 순종하고 전문직 취득. 아마 이 전문직 취득하는 건 누구든지 다 상당히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아니면 뭐 하여튼 공부 많이 해서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남한테 리스펙트 받는 자, 이런 거 누구 어떤 부모님이 다 원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사회의 자식이 성공이 너무나 우리 1세는 큰 희망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결국은 우리 자식들이 성공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는데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희생해서 자식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거를 다들 이제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제 2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2세의 주류 생활 적응, 이제 이렇게 말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이 아이들이 feels trapped between opposition or two cultures.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분명히 갖고,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명히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they're not gonna understand. 이럽니다. 그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큰 아들이요, 지금 34이 됐는데, 제가 속상했었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엄마가 요새 좀 보니까, 제가 싱글맘입니다. 근데 싱글맘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좀 힘들어. 나는 사실 너하고 큰애, 우리 큰딸아이가 지금 이제, 캐시인데요. 캐시하고 너하고, 엄마를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경제적으로 좀 앞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쉽지 않거든, 혼자 오래 사는 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완전히 저야말로 정말 칼출 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 마이 굿네스, 나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이게 이제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요, 우리 큰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Mom, before you actually ask us, why don't you just be a little more independ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수치심을 누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한테. 얘가 과연 어떻게 나한테 대답을 할까? 그렇지만 반 기대, 반 안 기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딱 하면 제가 할 말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해. 그래갖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근데 너무 속상해서 제가 며칠 동안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이게 지금 그 Korean way of thinking. 그러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sacrifice를 많이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너를 그렇게 열심히 길러서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엄마가 처음으로 그런 asking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고, 화나고, 슬프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한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특히 뭐 며느리를 본다든지, 그죠? 특히 우리 부모들은 아주 일일이 다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중학교, 내 중학교는 너 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 이 중학교, 이 고등학교, 무슨 어디 뭐 대학, 글쎄 내 생각에는 너 대학 이렇게 선택 있으면 여기로 가. 이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결혼도 좀 자기네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레이스에 관계없이 결혼하고 싶은 애 데려와라. 네만 사랑하면 내 받아준다. 이런 부모 한 명이 있으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그러신 분들 있을 거는 같지만 저는 그거 사실 굉장히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종 편견이 있는 사람이다. 미안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요새 뭐 큐번인가 누구 왜 저 무슨 레이커스 어디서 그 달라스 거기에 있는 사람도 나는 인종 편견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주체성을 해나가는데 가장 또 걸림돌이 어떻게 된다 하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느끼는 것이 I'm not American but Asian, Korean, American 이렇게 됩니다. 분류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어떤 belong, 어디에 내가 속해 있지? 라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에 인종차별에 대한 당연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도 겉에서 보이는 그 얼굴 이런 생긴 것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애들이 우리 세대, 우리 자식 세대 애들이 메인스트림에 가서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이름도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배우자나 친구의 선택, 거주 지역 이런 거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그 아이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선택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에는 워낙에 LA나 오렌지 카운티는 워낙에 우리 코리안들도 많이 살고 하니까 여기서 살려고 생각을 하면 뭐 그게 그렇게까지 컨셔스하게 뭐 이런 환경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그 와인 레스토랑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데서 타주에서 이사를 와서 사는 그 백인들처럼 생각하고 정말 행동하고 이랬었던 아이들은 또 이런 코리안이 많은 경우는 또 거기서 칼처 샤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도 계셨어요. 한국에서 왔다 갔다 여기 뭐 어쨌거나 그 시츄에이션이 뭐 지사원을 오셨든 뭐 어떻게 됐든 왔다 갔다 그 아이가 특히 어릴 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애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부모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학교 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으로 여겨지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 아이들이. 이거 뭐야? 나는 여기서 태어났거든? I was born here. 이러는데, 너 어디서 왔니?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self-esteem, 그러니까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리고 집안 가족 관계에서 외부에서 겪는 바로 그런 심리적 갈등이 바로 이제 그런 요인 중에 하나겠죠. 제가 말씀드린. 자, 그러면 여기서 부모의 기대와 내 자신의 욕구와의 갈등.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성인 지금 33, 37 이런 에이지의 그 female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두 코리안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지금 두 사람이 다 갖고 온 문제가 결혼 문제입니다. 지금 데이트한테 무비했어요. 동거를 시작을 해서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그게 사실 젊은 아이들의 세태입니다. 결혼 성인이잖아요. 동거를 했으니까 좋아서 동거를 했는데 하나는 흑인하고 데이트하고요. 또 한 사람은 멕시칸하고 남성 진짜 무비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한번 결혼까지 하나 해보자라고 하는 두 여성인데요. 전부 다 잉글리시 스피킹이죠. 코리안 거의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아주 똑똑한 여성들입니다. 한 여성은 완전히 law degree, MBA까지 다 갖고 있는 여성이고요. 또 한 여성은 고등학교 때 좀 힘을 들어서 LA에서 많이 힘들게 살아서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고생을 했지만 정신 차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했고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운동 그 문제가 I can't communicate with my parents. They're going to probably flip if I told them that I'm going to be moving with a black guy, I'm going to move in with a Mexican guy.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가정 환경이 아주 비슷한데요.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한 그런 가정입니다. 엄마는 완전히 아버지 평생을 비맞추면서 사는 왜 그런 가정이죠. 엄마는 보이스가 없는 패밀리. 바로 그런 가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이거 지금 나오는 대로 참 순수 혈통 엄청 중요하죠. 메리지에서 너는 우리 한인하고 어릴 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꼭 한인이어야 된다. 한인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조금씩 그것도 지금 이제 실제로 세컨 제너레이션 결혼 트렌드가요 점점 더 인터레이셜 메리지합니다. 다른 인종하고요. 특히 한인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이
백인하고 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백인 남편을 맞아서요. 근데 문제는 제가 사실 그런 커플도 있는데요. 정말 문화적인 게 무시 못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요. 특히 한국에서 왜 데려오는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태어난 애들하고 자식하고요. 자, 그러면 얼마 몇 분 남았죠? 5분 남았나요? 어디 보셨어요? 그럼 이민 일세지 문제 어떻게 그럼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부모는 2세의 적응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세로 자녀의 성장에 있어 필요한 자주성의 필요를 인식한다. 아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절대 막지 마세요. 아이들이 뭔가 스피커 할 때는 그냥 듣고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때 결정을 못하겠으면. 막지 마세요. 아이가 얘기하는데 야 너는 너 그거 아니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국 문화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해요. 사실 자기 뿌리를 알 수 있는 거.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서 성적이 아닌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듣고 이야기하는 이거요.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잘 못하세요. 그래도 요새는 한국 페어팅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귀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서 어플라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애랑 둘이 있을 때 성적이나 학교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친구에 대해서 너 요새 뭐하고 재밌게 지내니? 걔는 어떤데? 뭐 이런 식으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다든지 좋아하는 TV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interest,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중요한 얘기도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 이게 제가 사실 그 큰아들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본 분야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생각, 제가 카운슬러가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어쩌면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What the heck you're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 하도 놀라서요. 제가 아메리칸 프렌드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한 아메리칸 프렌드 이러더라고요. 아메리칸이라서 백인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프렌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What? Oh my goodness. If my daughter, I asked my daughter for any help like that, definitely she's going to willing to help 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아메리칸 프렌이라는 게, 뭐 한국 사람보다도 더, 그러네. 이건 정말 내가 잘 느끼는구나, 애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면 너무, always give in.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 안 하고, this is what I do the best for you. 이래갖고 뭐, material, tutor, no matter what. 보통 사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도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reflection, 정말 나한테 참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제가 이런 부모님이 3분이 오셨었어요. 이거 정말 자녀가 부모를 대학을 딱 들어가더니 소식을 딱 듣는 겁니다. 부모하고의 관계. 직장을 딱 들어가더니 딱 끊어요. 동부 쪽으로 확 날아가고. 이게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상담을 하고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 어머니의 특징이 뭐였던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 딱 생각해 보시고 정답. 왜 그럴까요? 우리 애가 왜 대학을 가더니 그냥 전화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썸머에도 또 이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갔더니 직장도 여기서 가까운 대학 가고 저 멀리 가서 갔고 왜 그랬을까요? 응? 맞습니다. 오브 프로텍션. 우리 부모로서 너무 아이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는 것을 아이가 무의식에 많이 가져가는 부모학교 때까지는 그냥 합니다.
내가 그냥 뭐 한 사람 항상 말투기를 얘가 갑자기 소식을 듣고 넣었어요. 이런 부모님 제가 3분 만났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스페이스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인격체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다 이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그리고 이제 자녀의 지속적인 요구, 죄책감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시간이 딱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부모 말에 복종하거나 공부하라는 말을 삼가고 진심으로 존경받고 사랑하는 관계. 이건 결국 우리가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너 그렇게 잘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거짓말 시키지 마.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우리 인격체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교적 부모 공격.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자녀에게 너무 죄책감과 의무감을 주는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아이한테. 그래서 부모에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뭐든지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한국에서는 미덕이죠.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 이거 아주 정신적으로 very 혼란스러워. 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특히 큰딸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자기의 행복이나 자신이 원하는 거를 찾을 줄을 모르고요. 그냥 온 가족의 포커스, 실제로 우리 세대들도 그런 경향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살다 보니 이게 뭐야 내가 죽도록 했는데 이게 너무 허무해. 정말 남편이라는 거는 막말로 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도와주지도 않고 솔직히 그렇게 됩니다. 허무해지고요. 그죠? 갱년기가 되면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말 제가 특히 부부 관계를 많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한인 부부들은 부부 관계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나와 자식과의 관계만 있어요. 특히 엄마들.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내 꿈이에요, 희망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것이 100%, 아마 90%는 자식한테 아마 포커스가 있을 겁니다. 남편은 항상 좀 이렇게 외톨이를 지켜져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요 들어오고 싶어도 그 고기를 좀 이렇게 들어와서 기웃거리고 싶어도 결국 한다는 게 뭐 저런데 뭐 도움이 안 되는 이럽니다. 그 부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남편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데다가 그렇게 관계가 너무 자식하고 이 엄마하고의 관계가 너무 탄탄하고 틈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아빠들이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막 블레임을 하기 시작하고 와이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잖아. 당신이 뭐 잘하셨어? 당신은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 자식 교육 잘 시켰다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한두 번을 제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페어런팅도 서로 다릅니다. 부인은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남편이 안 돼.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해. 그러면 와이프가 아니 왜 그렇게 애한테 그러는데? 이럽니다. 또 이게 정말 너무나도 가정 교육에서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시간 다 됐죠? 네, 오케이. 5 more minutes?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막 그냥 왜냐면 지금 사실 질문 쪽에다 그러셨어요? 제가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또 제가 좀 젊었을 때 좀 이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so happy that I can actually educate other parents so that they can learn and then change.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육받아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해서 산다 안 산다 이럴 때 오지 마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제가 좀 있을 때 그냥 와서 교육받고 좋아지세요. 그게 훨씬 시간도 덜 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해서 오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물론 남편분들은 거의 안 계셔서 지금 닥터 선하고 닥터 최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제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도 그렇고 정말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More than anything else. 남편이 정말 이 좋은 남편을 만나면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남편으로서.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여자가 더 리더십이 있고 뭐 이런 입이 막 말을 많이 하니까 굉장하게 남자를 도미넌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파워는 남자입니다. 근데 또 여성의 역할이 그런 남편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여성의 또 굉장한 그 어떤 prestige, I would say. 그러니까 뭐냐, 특별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거를 자식 교육에도만 쏟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또 많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막,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럼 막, 맨날 나만 쳐다보고 그냥 24/7.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남편하고의 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이 교육이 자연히 잘 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는 훌루튼에 상담실에 있으니까